안녕하세요.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맡은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의 윤명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 교과목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드린 대로 저는 윤명근이고요.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의 1분반과 4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는 총 6개 분반이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1학년 소프트웨어 학부의 1학년 학생들과 그 다음에 코딩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학과 학생들이 같이 듣는 과목입니다. 1분반은 월요일 9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3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4분반은 월요일 11시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5시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는 총 4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3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이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수업에 대해서 문의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싶으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오피스 아워, 그러니까 이제 근무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 날 2시부터 그 다음에 6시까지는 제 방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제 방은 이 7호관 616호 6층에 있습니다. 이메일을 줘서 언제 오겠다라고 시간을 잡고 오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수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이랑 요즘 AI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랑 스트리밍 알고리즘 쪽 그리고 뭐 핀테크 쪽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는 2명의 대학원생 조교와 그 다음에 2명의 헬퍼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학업을 돕고 있습니다. 조교들은 대학원생들이고요. 정보보호연구실에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영재 학생, 허준혁 학생이 7호간의 723호의 K랩이라고 하는 곳에 상주해 있습니다. 헬퍼는 학부생들 중에 이제 선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 헬퍼는 윤상건 학생과 한창훈 학생, 둘 다 19학번이네요. 여러분들 1년 선배고요. 작년에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 수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입니다. 어, 이 두 학생은 자율주행 스튜디오 여기 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헬퍼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헬퍼 시간이 잡혀지게 되면 별도로 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 4주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헬퍼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숙제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그 질의를 온라인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사실 PPT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책을 한 권 여러분들이 사서 우리 수업 시간에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그 해당 챕터를 읽어보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가 입문용 교재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문제들도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좀 파이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두꺼운 바이블 책을 보는 게 좋은데요. 요즘 시중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파이썬 3 바이블이라는 책이 좀 고급 기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한 언어가 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또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강의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어떤 머터리얼들은 굉장히 충분히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진행은 국민대학교 가상대학에서 각종 공지와 그 다음에 숙제 또는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국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우리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목표는 먼저 교과목 개요 부분을 보면 우리 수업 안내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산적 사고방법.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적 사고방법이랑 같은 단어죠.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그러고요. 컴퓨터에게 이 일을 우리가 시켜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될 텐데, 컴퓨터에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로지컬하게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컴퓨터한테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시킬 것인가. 가령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짜더라도 이런 그 사고 방법을 잘 디자인한 사람의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는 컴퓨터의 메모리나 CPU를 덜 사용하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끝내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 절차와 방법론을 배움으로써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교과목에서는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배웁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많죠. C 언어, 뭐 자바, 뭐 C++, C#, 루비,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파이썬을 딱 집어서 여러분들의 처음 코딩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언어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저희가 같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과 과제를 통해 다양한 컴퓨터 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적 사고 능력 및 방법을 익힌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이 다른 어떤 그 학습법보다 중요합니다. 코드를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이거 알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구현해서 만들고자 하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코딩, 프로그래밍 분야는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 이 교과목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내는 경우에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친구가 미리 짜놓은 과제를 베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좀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실습 코드를 여러분들이 짜야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고요. 절대로 남의 코드를 그냥 베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과학 문제를 실습 예제로 활용하여 근본 원리에 대한 사고력과 검증을 위한 실험 능력을 향상한다. 우리 수업 뒷부분에 가게 되면 물리에 대한 또는 수학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코딩으로 푸는 부분이 나옵니다. 수업의 목표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한다.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근본적으로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메모리, 적은 CPU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또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게 우리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프로블럼 솔빙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교과목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추상화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그 증명식 같은 걸 보면 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죠. 매 한 단계 한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중간 쪽에 해당하는 언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수학적인 식과 그 다음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중간 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포멀 랭귀지라고 얘기를 해서 컴퓨터가 애매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시가 돼서 컴퓨터가 그 지시를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이용해서 헷갈리지 않는 표현법을 배우게 됩니다. 파이썬 언어가 제공하는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파이썬 언어는 가장 대중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은 언어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 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오픈소스로 공짜로 만들어 놓은 모듈들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굉장히 쉽게 생산성 높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다양한 모듈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듈을 익히는 방법을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학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평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학점을 받게 되죠. A, B, C, D, F가 있고요. 우리 과에는 A, B, F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A, B, F 제도에 해당하는 과목은 학점이 A와 B 그리고 F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강생의 20에서 30%의 학생은 F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ABF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숙제가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30%고요. 그 다음에 출석하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에 참가했는가가 5%에 해당이 됩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가 여기 라이브 코딩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라이브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서 테스트 점수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전통적인 컴퓨터과에서는 이 홈워크에 대한 숙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점이 높았는데 이 숙제를 자기 힘으로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쪽 비중보다는 우리 라이브 코딩 테스트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결국은 숙제를 우리가 내서 그 숙제를 자기 힘으로 푼 학생들은 라이브 코딩 테스트에서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출제했던 숙제랑 비슷한 문제를 내도록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실습 내용과 숙제 내용을 자기 손으로 짠 학생이라면 라이브 코딩 테스트에서도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실습과 숙제를 자기 힘으로 직접 코딩해서 실습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라이브 코딩 테스트에서 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16주차, 이번 학기는 15주차에 대해 걸쳐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처음 중간고사 이전에는 주로 파이썬의 기본적인 어떤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좀 라인 수가 좀 많아지는 코드들, 그 다음에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조교와 헬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헬퍼룸이 우리 4층에 자율주행 스튜디오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헬퍼로 선정된 학생들이 거기에 본인들이 오피스 아워에 자율주행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렇게 헬퍼라는 그 푯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실습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어떤 에러가 떴는데 이게 왜 에러가 떴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다. 코딩을 잘하는 사람. 그때 이제 헬퍼룸에 가서 헬퍼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물론 내 오피스아워에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해도 좋고요.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 헬퍼 제도는 우리 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들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 있으면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나 다다음에 그 해당 과목의 헬퍼로 선정이 돼서 한 달에 꽤 괜찮은 그 알바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내에서 여러분들 후배들의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상당히 보람이 있죠. 그러면서 또 적지 않은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으셔서 내년, 내후년에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의 헬퍼로 선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